주간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옆에 이 보이시는 로고 있죠, 로고. 이거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는데, 널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싸이월드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참 기억 많으실 거예요. 이 폰트만 봐도 벌써 이 나도 반가워, 이 느낌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옛날에 흑역사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옛날에 그 싸이월드가 4월 2일 날 이제 다시 재개장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서비스 사진을 주고 있는데요. 참 접니다. 네, 보시면 저예요. 뭐 사랑 뭐 오글거리는, 네, 하여튼 참 누구나 저런 역사들이 다 있을 텐데요. 요즘에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연예인분들이 본인의 SNS, 본인 싸이월드에 있었던 사진을 막 올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연예인분들은 역시 본판부터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싸이월드 지금 4월 2일부터 시작됐는데 진짜 복구된 거야? 라고 하면은요, 아직 완벽하게 정상화된 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인증을 하게 되면 일부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진이나 동영상 다이어리 뭐 이런 것들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옛날에 흑역사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좀 이거 지웠어야 됐는데 라고 했다가 다시 들어가셔서 뭐 지우시는 분들도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싸이월드가 이제 4월 2일 날 오픈하고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하나의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유족들에게, 그러니까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사진을 백업해주는 서비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이월드가 이미 지금 생긴 지 오래된 서비스니까 당연히 서비스 기간 동안에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유족들의 어떠한 뭐 자료 뭐 이런 것들 준다라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유족이 요청할 경우에 고인의 디지털 유산 자료를 제공하고요. 또 재적 등본이나 혹은 뭐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서류를 근데 제출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유족의 기준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유족이라는 건 뭐냐면 상속관계가 확인된 직계 가족들만 이러한 어떠한 서류를 내면 싸이월드 측에서 고인의 사진 같은 것들을 백업해서 가족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러한 자료를 받게 되는 상속관계가 확인된 직속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자료는 뭘까요? 어떤 거냐? 일단은 뭐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 게시물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빼름직한데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왜냐? 어디까지 공개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숨겨놨었던 그 옛날에 나만 보고 싶었던 사진들, 혹은 좀 공개되기 싫었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가족들에게 가는 거냐? 일단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비공개 자료나 일촌 공개 자료로 오픈한 것들은 공개가 되지 않고요. 하나, 전체 공개로 된 자료만 이제 유가족들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싸이월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용약관도 최근에 수정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회원의 사망 시에 회원의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혹은 또 뭐 저작권들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라고 이제 바꾼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용약관만 바꾸는 것만으로 이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없습니다. 왜 없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이 없으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 그러니까 개인정보 약관만 변경을 해서 고인에 대한 어떠한 자료들을 유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인의 입장은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적용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라는 거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선택권은 없죠. 자,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에 싸이월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내가 노출되기 싫어 혹은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이런 것들을 미리 지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고인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들은 이제 유가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싸이월드가 어쨌든 공개 게시물만 유족들에게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유족이 아닌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상에 불특정돼서 제3자들에게 공개한 거지 이거 내가 가족들에게 공개하려고 올린 건 아니에요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려우시다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내 싸이월드 혹은 인스타그램에 전체 공개로 돼 있는 거 통째로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혹은 가족들이 좋아요 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생각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깨름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론 보도들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싸이월드 측에서 데이터 중에 기타 상속기계 내에 이전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제외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그러면 싸이월드가 이 자료 주기 전에 싸이월드 자체에서 보는 거냐, 필터링 하는 거냐, 검색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구석구석에 박혀 있을 때는 뭐 싸이월드에 있는 뭐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보진 않았겠죠. 데이터 파일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뭔가 이전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이 되려면 어쨌든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깨름직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 들어는 가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싸이월드가 지금 이제 회원들이 한 번 들어가서 사진 보고 그 다음에 뭐 없는데 또 혹은 나랑은 상관없어 하시던 분들이 혹시 이렇게 되면서 사진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가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일각의 추측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왜 이게 이슈가 되느냐?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싸이월드 서비스가 멈췄다가 다시 복구가 되니까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데이터를 개인이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이슈는 2012년, 13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이걸 이른바 잊힐 권리 혹은 잊혀질 권리라고 표현을 하죠. 뭐예요? 내가 온라인상의 수많은 기록들이 우리는 남게 돼요. 근데 그 남게 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거는 지워주세요. 이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없애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잊혀지는 혹은 잊힐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요. 제일 가장 큰 화제가 됐었던 게 2013년쯤에 유럽에서 한 변호사님이 이제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만 검색하면 이상하게 구글 검색 결과에 예전에 어떠한 법기에서 패소했었던 기사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나 이거 패소한 거 한 번이고 승소한 거 많은데 이 패소한 한 번의 사건이 뉴스에 올라가느라고 내가 더 이상 영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워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유럽에서 구글한테 야 이거 삭제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원글이 삭제된 건 아니고요. 구글에서 검색으로 더는 링크가 삭제되긴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온라인상에 수많은 디지털 유산 혹은 디지털 자산들이 남게 되는데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 잊힐 권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그렇다면 온라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에게 공개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과 좀 부딪히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젊은 사람들, 20대들 대상으로 해서 했던 설문들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이월드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매일 요즘 뭘 써요? 카톡을 쓰죠. 그렇다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되거나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족들이 내 카톡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서 기업별로 별도의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제 국내 사이트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가족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탈퇴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백업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글을 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나 카페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유족들이 백업을 요청하면 지원하긴 하지만요. 역시 아이디나 비밀번호에 대해서 지원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법이 없고 여러 가지 토론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유가족이 꼭 주세요 하고 막 소송 걸고 이런 일은 많이 없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2년부터 뭐 나의 어떠한 가족들의 데이터를 받고 싶다라는 소송들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휴면 계정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 우리가 보통 아이디 같은 경우 1년 안 써도 이제 아이디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때 휴면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뭐 복구할 때 핸드폰 인증도 하고 뭐도 하고 아이디 살아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아이디가 휴면됐을 때 그러니까는 내가 오랫동안 접속을 못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 휴면 계정 관리자를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접근을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공유받거나 계정을 삭제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권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유서를 마치 쓸 때 유서를 쓰게 되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내 재산은 누구에게 주겠습니다 하듯이 디지털 자산 역시도 이 디지털의 자산에 대해서 내가 설정한 사람들에게 내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약간 다른데요. 페이스북도 기념 계정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SNS상에서 계속 나를 추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잘못돼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계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추억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뭔가 관리를 해주긴 해야겠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후에 관리자가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누군가가 저에게 막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추모할 수 있는 게시물을 등록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도 뭐예요? 원래 그 본인의 계정에 로그인을 하거나 메시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비밀 게시판을 만들었거나 혹은 비공개로 해놨던 것 이런 것들을 뭐 계정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뭔가 죽고 나서 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걸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디지털 추모관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면 되죠. 실제로 제가 한번 접속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블랙 테마를 써서 좀 검은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기념 계정 관리자가 있고 그 관리자의 친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 와이프를 이거 준비하면서 좀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죽게 됐을 때 혹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내 SNS를 누군가가 관리해 준다면 과연 내가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떤 추억을 가지게 될까라는 게 있고요. 꼭 그러지 않다면 또 옵션에 보시면 사후 계정 삭제라는 것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거를 누군가가 그냥 보는 것보다 그냥 없애고 싶다라는 것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뭘 할 수 있느냐? 백업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없게 하는지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어떠한 그 추모는 하게 하지만 내 과거 데이터를 백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권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의 목숨처럼 혹은 정말 내 몸의 일부처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디지털 유산 관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이건 애플, 그냥 아이폰하고요. 삼성이 좀 정책이 다릅니다. 일단은 애플을 한번 볼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2021년 12월 14일부터 해서 iOS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은 이런 앱 설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내가 유산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대 5명까지 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키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하면은 해당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산 관리자들이 접근 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서류랑 같이 애플에 제출을 하게 되면요, 애플에서 뭐 메시지나 사진 등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거기에서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만약에 내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과연 내가 뭐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거 설정해 보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요즘엔 또 스마트폰 하나에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정말로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들이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휴대폰에 이제 비밀번호 패턴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풀어주니까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패턴을 풀어주고 사진 데이터 백업을 지원은 해주는데 중요한 건 기기가 없으면 접근 불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뭐 내가 이제 만약에 잘못됐는데 핸드폰도 뭐 부셔졌다 혹은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라고 하면은 애플과 다르게 이거는 백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법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걸 이제 또 방송을 또 하니까 주변 분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내 주변에 좀 흔적 혹은 내가 접근했다가 뭔가 나도 모르게 있을 것 같은 디지털 흔적들을 좀 미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꿀팁 하나 드리면 우리가 ePrivacy 클린 서비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잡하시면 그냥 네이버에 ePrivacy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럼 보시게 되면 본인 확인의 내역을 조회하거나 웹사이트 회원 탈퇴를 지원하거나 또 보시면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들어가서 인증을 하시면 내가 가입했는지 안 가입했는지도 헷갈리는 이런 사이트들도 쫙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탈퇴를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정보가 어떻게 털렸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좋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뭐 싸이월드로 시작해서 디지털 혹은 이제 고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결국엔 이렇게 되다 보면 이른바 디지털 추모 공헌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별도의 서비스로 만들어놨지만 정말 우리가 뭔가 정말 좀 잘못되거나 혹은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좋은 추억을 갖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뭔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인사를 해야 될 때 그 타이밍에 내가 있었던 다양한 기억들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오픈하고 싶은 건 오픈하고 그리고 아닌 것들은 아니어서 잘 뭔가 영상이나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서비스들, 저는 충분히 그런 것들 나중에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 웹3나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내가 뭔가 잊혀질 수 있는 것들은 잊혀지되 내가 정말 평생 기억하고 싶은 것들 또 내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은 이 블록체인 서비스 안에서 이런 것들을 또 남기는 서비스들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아이폰에서 내가 유족과 관련된 뭐 내 어떤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등록하는 거에만 들어가 보셔도 또 내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내 삶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뭐 이런 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ePrivacy 클린 서비스 한번 꼭 접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내용들이요. 제가 이제 IT 동아하고 동아일보에 실은 이제 기고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 소장의 핏 한번 찾아보시면 관련된 내용들 또 다른 재밌는 내용들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텔링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때쯤 되면은 제가 항상 민망해 하면서 하는 것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